알고 약 먹자. 사내에서 정치 따위와 거리 멀고 늘 묵묵히 일하는 이쁜들께보다는 주변 동료 후배를 먼저 챙기는, 그래서 만년 대리일 것 같던 K는 꿈에 그리던 과장으로의 승진을 하게 됩니다. 치열한 경쟁사회에서 보기 드문 인성 제대로 갖춘 K의 승진은 본인에게도 주변 사람들에게도 너무 기쁜 일이었죠. 그래서 축하회식이 몇 날 며칠을 이어집니다. 그러던 어느 날 K는 배탈이 나고야 말았습니다. 심한 것 같지는 않고 해서 주변 약국에 들러 설사를 먹게 하는 지사제를 사 먹었습니다. 2번 정도 먹고 나니 싹 나아버렸어요. 그리고는 또 이어지는 회식. 그러다 다시 찾아온 배탈. 지난번 먹다 남은 지사제를 먹습니다. 2번, 3번 먹고 나니 또 나았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설사가 멎은 것은 기뻤는데 설사만 멎으면 되는 거였는데 그만 변비에 걸리고만 K. 안녕하세요. 이건 알고 약 먹자 약사 S입니다. 앞의 사연은 제가 실제로 지인께 들은 이야기를 바탕으로 살짝 각색해 본 건데요. 설사 멎는 약을 의사 약사와 상의 없이 맘대로 먹어서 변비를 경험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누구나 약을 드시다 보면 이런 부작용을 경험하실 수 있으실 텐데요. 도대체 부작용이 뭔지 알고 싶으셨죠? 오늘은 부작용이라는 거에 대해 저보다 조금 더 알고 계시는 약사 제이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부작용이라는 거에 대해 좀 알아보려고 해요. 도대체 부작용이라는 게 뭔가요? 네, 의약품 부작용이란 의약품 등을 정상적인 용량에 따라 투여할 경우 발생하는 모든 의도되지 않는 효과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콧물이 나와서 처방받아 콧물약을 먹었는데 졸린다든지, 항생제를 먹었는데 설사를 한다, 해열소염 진통제를 먹었는데 속이 쓰리다, 이런 것들을 모두 의약품 부작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네. 그런 게 부작용이군요. 그럼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부작용 증상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비교적 안전하다고 해서 편의점에서도 판매하고 있는 해열 진통제인 타이레땡우 성분인 아세트아미노펜은 종합감기약에도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과다 복용하면 간 손상의 위험이 매우 높아집니다. 이런 해열 진통제를 술 마신 다음날 숙취로 머리가 너무 아프다고 복용하면 간에 더 무리가 가겠죠? 그리고 관절염이나 근육통에도 아니면 생리통에도 복용할 수 있는 이부프로펜 같은 해열소염 진통제는 위 점막 손상으로 속쓰림이 발생할 수 있고, 콧물이 나오거나 재채기할 때 그리고 가려울 때 복용하는 항히스타민제 같은 약은 졸음을 유발할 수 있어요. 이런 약들을 복용하실 때에는 운전이나 위험한 기계 조작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침이나 낮에 복용하고 졸음으로 어려움을 겪으셨다면 의사나 약사와 상의 후 저녁이나 자기 전으로 용법을 바꾸는 게 좋겠죠? 약물 부작용은 이런 경미한 것에서부터 근육 손상, 호흡곤란 같은 심각한 부작용도 있습니다. 이렇게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든 약에는 부작용이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모든 약에 부작용이 있다면 이런 부작용들을 의사나 약사가 모두 설명해줘야 하는 건 아닌가? 내가 다니는 병원 약국에서는 이런 얘기까지는 안 해주던데 하는 의문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약사 제이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의사나 약사는 환자에게 약물 부작용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주기가 조심스럽습니다. 부작용에 대해 너무 자세하게 설명하게 되면 사람들이 오히려 약에 대해 거부감을 갖게 돼서 질병 치료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약물 부작용에 대한 설명을 듣는다면 약 복용을 꺼려하며 무조건 거부감을 갖지 말고 부작용에 따른 대처법에 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다행히도 이런 부작용이 모든 사람에게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드물게 발생합니다. 심각한 부작용 같은 경우에는 아주 극히 드물게 발생하고, 그리고 발생한다 해도 즉시 대처할 경우 치명적인 문제로 발전하지는 않습니다. 그거 정말 위로가 되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진짜 너무 자세히 알면은 좀 무섭기도 하고, 그래서 약을 안 드시게 되면 어쩌나 이런 걱정이 들기도 했는데, 차라리 그런 걸 무서워할 게 아니라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더 많이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아니, 그럼 이렇게 모든 약에 부작용이 따르고 의사 약사가 이걸 다 알려주지 않으면 도대체 어떻게 약을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건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약을 복용하다 보면 몸뿐만 아니라 마음에도 이상 증세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이 약에 의한 부작용일 수도 있다는 생각은 하지 않고 나에게 나타난 새로운 질병으로 생각하고 또 다른 의료기관을 찾아갑니다. 약물 부작용에 의해 생긴 증상은 아무리 이 병원 저 병원 찾아다니며 치료해도 낫지 않습니다. 어떤 약을 복용하기 시작하면서 약을 먹기 전에는 나타나지 않았던 몸과 마음에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며 내가 먹고 있는 약에 의한 부작용은 아닌지 의심하고 신속하게 의사나 약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그럼 의사가 판단해서 용법이나 약을 바꾼다든지 용량을 줄인다든지 꼭 복용해야 되는 약이면 증상을 완화할 수 있는 약을 처방해 주실 거예요. 이렇게 신속히 대처함으로써 치명적인 문제로 발전하지 않으며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소개된 사연처럼 잘못된 약 복용도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겠네요. 그럼 부작용인가 하는 생각이 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잘 알고 있어야 하겠네요. 일단 어떤 약을 복용한 후에 몸과 마음에 이상한 징후나 증상이 보이면 바로 지체 없이 의사와 약사에게 알려서 그에 대한 조치를 받아야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죠. 그리고요,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하면 치료비가 많이 들거나 생계마저도 위협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디 하소연할 데도 없고 너무 막막할 것 같은데 뭔가 방법이 없을까요? 다행히도 의약품 피해구제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의사나 약사, 소비자 등이 적절한 처방이나 투약 등 정상적인 의약품 사용에도 불구하고 부작용으로 입원 치료, 사망 등의 피해를 입은 경우 장애보상금, 사망보상금 등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면 모든 부작용에 대해서 이렇게 보상을 다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암이나 특수질병에 사용되는 의약품으로 인한 경우, 국가 예방접종으로 인한 경우 등 부작용 피해 보상 제외 대상도 있고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가 정상적인 의약품 사용에도 불구하고 이다 보니 임의로 본인이 투약한 의약품이나 검증되지 않은 정상 의약품이 아닌 경우에는 피해구제를 받을 수 없다는 점 알아두세요.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서 담당하며 전화번호 1644-623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거 정말 너무 막막했던 분들한테 정말 빛과 같은 그런 정보인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부작용에 대해서 알려주셔서 좀 저희가 잘 알게 된 것 같긴 한데 조금 막연한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이렇게 이게 부작용이구나 알긴 알겠지만 우리가 실제 생활 속에서는 어떻게 우리가 당할 수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실사례들을 들어서 얘기를 해드리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좀 고생스러우시겠지만 우리가 조금만 더 준비해서 그런 거에 대해서도 좀 알려드리면 어떨까 싶은데 어떠세요? 네, 열심히 준비해 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고생해주신 약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강에 대한 상식, 약에 대한 정보를 쉽고 재밌고 정확하게 알려드리겠다는 당신을 위한 서약이었습니다.